서학개미 구조대 강정수, 네, 배진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이 얘기했던 테슬라 말고 누가 테슬라만큼 테슬라와 뭐 진정한 경제 상대가 있을까 좀 새 회사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테슬라 주가가 되게 좋아요. 그 3월 16일 이후로 바닥 찍고 올라와서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느냐 안 회복하느냐 그 지점에 있고, 확실히 앨런 머스크는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 같아요. 이제 주식 분할한다고도 하고. 네, 주식 분할도 사실은 되게 좋은 소식이죠. 테슬라 주식 갖고 계신 분들에게. 네. 근데 경쟁자들은 한참 잘 나가다가 바닥을 슬슬 기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한국 분들도 그 경쟁 기업들 주식을 많이 사셨었죠. 네,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중국의 니오라든지, 네. 뭐 리비안, 루시드. 이렇게 많이 나오죠. 루시드는 뭐 고급 스포츠카를 지향하는 전기차. 네. 리비안은 뭐. 저도 통계를 봤었는데 한국 분들 중에 니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리비안하고 루시드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리비안과 루시드 주식이 많이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도 많고, 또 이것에 대한 상승 기대 이런 부분들도 갖고 계신 분들은 많더라고요. 네. 보면 사실 이번 하락장에는 대부분 다 고퍼주라든지 스펙주라든지 그간 유동성으로 올랐던 게 많이 그냥 쉽게 말하면 박살이 났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유동성 여파를 지나서 진짜 실적을 보여준다, 이러면 사실은 대박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수님 과연 대박주가 될 수 있을지 정수님의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적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그 실적을 봐야 될지 좀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리비안부터 말씀 주시죠. 리비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래 픽업 트럭 되게 이쁘죠. 디자인도 정말 훌륭하고, 특히 미국 사람들이 워낙 픽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기대도 많았고, 또 이제 IPO 직전이죠. 또 아마존이 사실은 사전에 아마존과 포드가 리비안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마존이 또 IPO를 부양하기 위해서인지, 저는 부양하기 위해서였다고 보는데요. 슬쩍 10만 대 선주문을 발표하면서 사실 리비안의 주가가 아마존에서 10만 대를 구매해, 이런 선주문이 들어와 그러면은 사실은 픽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밴이라고 하죠. 밴이라고 하는 이런 배달용 트럭까지도 리비안이 만들면 이건 대박이겠네. 그래서 사실은 주가가 상당히 높게 그리고 길게 부양이 됐던 거죠. 근데 좀 이제 현실로 들어오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들을 좀 보면 픽업 트럭의 이 성장세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픽업 시장의 규모가 1,866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1,000억 달러 이상을 이 미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픽업 트럭을 패신저용으로, 즉 승객용으로 쓰고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뭐 사실은 캐나다, 그 다음에 멕시코 정도가 보통 이제 픽업 트럭을 사람들이 이 교통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일종의 짐차로 쓰고 있는 거죠. 그냥 북미네요, 북미. 네네네. 북미 시장에서만 사실은 픽업 트럭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퇴근용으로 쓸 수도 있고 쓰는 거죠. 근데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보셔야 될 것은 많은 부분들이 이제 대가족에서 장보러 갈 때 흔히 말해서 픽업 트럭을 많이 썼던 거고요. 패신저로 쓸 때는. 그 다음에 어디 쓰냐면 보트를 타러 가거나, 또 어떤 뭐 자전거를 갖다가 산악 자전거를 타고 간다거나, 뭔가 캠핑을 간다거나, 이런 액티비티에 많이 사용을 한 거죠, 픽업 트럭을. 사실 그래서 리비안의 광고를 보더라도 이런 캠핑이라든지 서핑이라든지 보트라든지 이런 액티비티용으로 픽업을 갖다가 그 리비안을 홍보하는 용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생활 패턴하고는 비교적 어울리네요. 그렇죠, 어울리죠. 그러니까 즉 이런 액티비티하고는 어울리는데 장보러 가기 용으로 이제 픽업 쓰는 건 이제 사라지고 있죠. 이커머스가 발전하면서, 즉 하나의 중심축이었던 장보러 갈 때 넉넉한 어떤 트렁크 공간을 필요로 했던 픽업은 줄어드는 거고, 이것이 사실은 근데 2010년대에 픽업 트럭의 미국에서 어떤 대중화를 이끌었던 부분이거든요. 타겟이나 코스트코에서 거의 무슨 그렇죠. 엄청 쓸어 담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 2010년에서 2020년까지 픽업 시장이 미국에서 시장이 되게 급상승했습니다. SUV 시장도 다 제쳤고요. 근데 그렇게 급상승하게 됐던 이유는 아직까지 미국 사람들의 대다수가 코스트코나 뭐 이러한 타겟이라든지 뭐 이런 월마트 같은 데서 주말에 가서 장을 그냥 떼거지로 봤잖아요. 거기에서 좀 넉넉한 트렁크 공간 이런 것으로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픽업 트럭이. 그런데 이제 미국 또한 이커머스 시장이 되게 발전하게 되면서 장 볼 때 픽업 트럭 쓰겠다라는 수요는 많이 떨어진 거죠. 하지만 2020년대 전후하면서 이 캠핑이라든지 보트라든지 서핑이라든지 이런 수요는 되게 크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코로나에 의해서 주춤했지만 앞으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기준으로 하는 픽업 시장의 성장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봐야 되는 거는 이만큼 시장이 크다 보니까 경쟁사들도 장난이 아니게 많거든요. 원래 이제 픽업에 이제 흔히 말하는 4대 기업이라고 하는 건 포드, 그다음에 이제 GM, 허머 같은 경우도 GM에서 나온 거니까요. 또는 이제 스텔란티스로 이름 바꿨지만 집이라든지 이런 걸 생산하고 있는 크라이슬러라든지 램하고 집을 생산하죠. 그다음에 또 일본에서는 토요타가 되게 픽업 시장에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닛산도 좀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고요. 이런 쟁쟁한 경쟁사들이 올해 2022년부터 그리고 2023년 내년까지 해서 미국에다 쏟아낼 전기차의 종류가 뭐냐면 픽업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리비안만 픽업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으로 포드의 F150 지금 대단히 인기가 좋거든요. 네. 원래 포드가 리비안하고에게 투자도 했지만 공동으로 전기차 픽업 플랫폼도 만들려고 했는데 포드가 먼저 그 얘기 해놓고서는 자기 F150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F150 작년에 이미 양산이 조금씩 시작됐고 올해 대규모적으로 생산이 되고 시작했거든요. 물론 문제는 후반부에 우리가 좀 다루겠지만 반도체 칩 문제 때문에 좀 생산이 주춤하고 있을 뿐이지만 F150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미 양산에 들어갔죠. 그 허머 무진장 큰 그 말도 안 되게 큰 이 거대한 픽업 트럭, 사실은 군용 집차에 쓰였던 뭐 이런 부분들도 올해 상용이 들어갔고,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타코마라고 해가지고 픽업 트럭을 올해 내에 미국 시장에 풀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리비안이 대단히 이쁜 그리고 멋진 이러한 픽업 트럭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또한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지금 이제 공장을 보게 되면 이 리비안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략 시장을 볼 수가 있거든요. 리비안이 지금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여러 군데, 그다음에 캐나다의 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영국의 공장을 하나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 시장도 공략하겠다고 나오는 건데요. 되게 안 맞지 않아요? 유럽 사람 되게 작은 차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럽에서는 픽업을 아니라 픽업의 이 변형된 모델이죠. 그래서 이 변형된 모델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RIT가 픽업이고 RIS라고 하는 SUV 모델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건데요. 이 길이가 5.5m에다가 폭이 2.1m예요. 그러니까 SUV 버스 아닌가? 버스. 그러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히 이런 것들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서, 노르웨이 이런 데서 저는 작동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비안도 유럽형이라든지 아시아형인 조금은 중소형, 미들급의 어떠한 SUV 모델을 저는 내놓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들급 SUV가 언제쯤 리비안에 의해서 나오는가, 시제품이,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많이 생산되고 팔리는가를 지켜보면서 리비안의 주가 실적을, 저는 주가를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이제는 리비안이 이제 강력하게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담으로 얘기했죠. 이거는 아마존이 투자했으니까 결국은 제프 베조스가 투자한 거다. 제프 베조스는 블루 오리진으로 해서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하고 스페이스 X하고도 경쟁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아마존이 그래도 뒷배가 있기 때문에 결코 뭐 이 리비안을 약하게 보면 안 된다, 그런 기대치가 있는데요. 이런 기대치는 제가 보기엔 그냥 사람들이 만드는 썰이고요. 왜냐면 아마존이 리비안에만 10만 대만 선주문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올해 2022년 초에는 스텔란티스, 크라이슬러에다가 또 10만 대 선주문 냈고요. 최근에는 벤츠에도 선주문 냈어요. 왜냐면 아마존은 2030년까지 모든 이 운반, 딜리버리에 쓰이는 로지스틱 차를 다 전기화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만 그 전기차 수요를 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텔란티스랑 협력했던 것처럼 리비안하고만 전략적 파트너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업체들하고 심지어는 포드랑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열려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베조스와 머스크의 대결 구도로 보는 건 조금은 호사가들의 그냥 이야기들인 거고요. 리비안의 주가는 과연 이 픽업 트럭을 넘어서서 좀 중소형 SUV를 만들어서 미국 시장 외에서도 좀 의미 있는 시장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빠르게 이런 차량들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리비안의 뭐 신규 차량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리비안은 지금 계속해서 공장 증설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규 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 지역에다 지금 4군데다가 공장을 짓겠다라는 공장 계획과 캐나다하고 영국에는 공장 계획, 즉 양산 체계에서 대량 생산하겠다. 왜? 지금 빨리 이 시장 들어가서 픽업 수요에서 넘버1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포드도 F150을 만들었지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생산해내지 못하고 또 때마침
이 픽업 트럭, 즉 테슬라의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이 2022년 생산될 계획이었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2023년으로 연기된 상태거든요. 지금 아마 지금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지금 텍사스에 짓고 있는 기가 팩토리에서 사이버 트럭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텍사스가 가동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고,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아직 1년 정도가 더 남았다는 거죠. 이 사이에 지금 리비안의 선주문이 작년 기준에서는 7만 대 정도였었는데 올해 3월 기준은 8만 대로 늘어났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8만 대 생산하면 올해 다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주문을 맞춰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마진과 자금이 돌아야 네. 제가 보기에는 중형 SUV라든지 또는 심지어 리비안이 세단에 진출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선주문의 기대에 맞추는 8만 대가 넘는 이 선주문 기대를 맞춰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보다 먼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강력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리비안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리비안은 새로운 모델 발표하는 것보다는 사이버 트럭, 즉 테슬라의 모델보다 얼마큼 먼저 시장에서 중요한 포지셔닝을 취할 것인가. 결국은 이거는 물량 싸움이라는 거죠. 이게 공장 계획을 발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공장을 완공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장 완성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있고 2024년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뭐 조지아의 애틀란틱에 있는 조지아에도 새로 공장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획된 것도 있고요. 지금 있는 것도 있긴 있어서 사실은 지금 뭐 루치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 지금 안 밝히는 게 뭐냐면 몇 년대 정확하게 몇 대 생산할 수 있다. 네. 이런 것에 계획은 하고 있지만 이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실제로는 올해 예를 들면은 그 리비안의 이제 판매 목적이 정확하게는 월스트리트에서 이 증권가에서 추론하는 것보다 많이 낮거든요. 네. 작년에도 사실은 1000대도 못 네. 996대인가 하여튼 네. 960대인지 하여튼 1000대도 못 되게 지금 배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나가지 못할 거라는 거. 근데 지금 올해 테슬라의 자동차 예상 판매 대수가 150만 대를 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회사는 우리가 테슬라하고 경쟁하려면 최소한 100만 대 정도는 만들어줘야 판매해줘야 이게 테슬라하고 경쟁 업체인데, 테슬라는 2022년에 예측되는 지금 판매량이 150에서 200만 대라는 거예요. 저는 한 180만 대까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물론 반도체 변수가 있어서 150만 대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180만 대 가는 것도 문제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10만 대도 못 파는 회사하고 그것을 10배 이상 파는 회사하고는 10배가 뭐야? 20배 이상 판매하는 회사하고는 경쟁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 주신 양산 능력이 거의 주가의 선반영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공장을 오픈하겠다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몇 대 더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 그것만큼 주가가 정확히 그러네요. 부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리비안 같은 경우 올해 판매 목표가 25,000대예요. 네. 그게 뭐냐면 선주문도 다 못 맞춘다는 거죠. 네. 근데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 주식 전문가들도 전문기관은 그래도 최소한 4만 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초에 25,000대로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를 들면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25,000대가 아니라 실제로 이 금융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4만 대 정도 만들어줘서 이렇게 해도 선주문에 반밖에 못 맞추는 거거든요. 네. 4만 대 정도를 만약에 판매를 한다, 그럼 전 주가는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비안 주가를 앞으로 보셔야 될 것은 분기별로 판매되는 판매 실적이죠. 네. 컨센서스의 60%밖에 안 된다는 게 되게 엄청난 힌트가 될 것 같네요. 양산 네. 능력에서. 그럼 이 정도로 리비안 얘기는 나눠